안녕하세요, hen담입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려가지고 염치가 없습니다. 2022년 가기 전에 무조건 한 개는 올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연말에 하나를 올리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힘든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는데 처음에 실은 이렇게 막 물음표가 떴거든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을 진짜 좋아하고 이제 재밌어 하고 하지만 어떤 이벤트 뭐 매수하는 과정 또는 그 부동산을 파는 과정, 전세를 맞추는 과정, 뭐 대출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부동산을 사는 스타일이 같은 지역에 안 사고 무조건 분산해서 사고요. 그리고 종목도 종목 하나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 가지 종목을 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뭔가 오빠랑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지역, 아니 원래 하던 종목으로 하면 당연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항상 다른 걸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빠랑 조금 다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는 치킨을 후라이드를 좋아하는데 오빠는 이제 양념된 걸 좋아하니까 만약에 치킨 한 마리만 시켜야 된다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처럼 부동산도 뭐 몇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아니고 이제 억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매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뿐만이 아니라 그 매도자, 집주인이랑 이제 금액을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뭐 소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파는 것. 저희도 이제 부동산이 안 팔려서 이제 부동산 한 번 팔 때마다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매수는 그냥 내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 조율하면 되는 거지만 매도는 그 사람이 안 사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번 이반때였거든요. 설 전에 진짜로 그걸 못 팔면 이제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이제 설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지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딱 설 전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막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장님한테 그날 공휴일이었는데 그 매수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해서 막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그 이제 막 소장님이랑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공휴일이라서 공휴일 지나고 가계약금을 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매수장 입장에서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저가 진짜 그때 오빠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금 입금해 주시면 그냥 300만 원 바로 깎아 드리겠다라고 해서 소장님이 알겠다. 한번 그쪽에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막국수를 먹고 카페에서 완전 진짜 다리 덜덜 떨면서 무조건 내라 막 기도했던 적이 생각나요. 커피 먹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가계약금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으로 가계약금으로 이제 부모님 설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매도할 때 안 팔리는 경우에 이제 진짜 그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가격대, 그 더 낮은 가격대 아파트,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 주위의 부동산에 전부 다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가 아니더라도 그 매도 부동산에 뿌릴 때 이제 제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20분 정도 거리가 차이가 있지만 저기 뭐 10년 된 아파트 살 바에 이제 뭐 5년차 브랜드 이제 우리 아파트가 훨씬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쪽 아파트 좀 거리가 먼데도 전부 다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매도를 할 때 당연히 내가 가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서 팔린 적도 있지만 진짜 먼 거리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서 저한테 컨택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안 팔리시겠지만 이런 노력들도 조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도할 때도 진짜 스트레스다. 정말 매도가 스트레스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로 제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이제 고통이 지나면 항상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와도 이걸 끝내면은 내가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대출을 실행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대출이라는 게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정확히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율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율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출을 실행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전부 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올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A안을 만들고, 만약에 A안이 안 됐을 경우 B안으로 뭐 어떤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채워나간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놓고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분양권 예로 들면, 분양금은 항상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그 은행한테 전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되긴 하는데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이 그게 뭐 진짜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그거를 내가 현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몇 천만 원을.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내가 거기에 부합하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보셔야 되고, 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했을 때 더 유리한지도 저희가 다 알아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실행하러 가면은 약간 긴장이 돼요. 혹시나 안 될 거. 그래서 이제 분양권 살 때는 항상 그 중도금 대출이 약간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80에서 90%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90%가 나올지 80%가 나올지는 계약 전에 몰라요. 그래서 또 그걸 계약 후에 합의하고 그 대출 상담사랑 뭐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80%가 나왔을 때, 85%가 나왔을 때, 90%가 나왔을 때, 모든 과정에 내가 이 돈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했거든요. 뭐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하나 할 때, 대출 하나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무조건 해주셔야지 이제 탈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가진 자금 안에서 뭐 대출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부 다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항상 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저희 부동산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부동산을 사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내가 가진 돈에서 그래도 좋은 걸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저의 고민은, 내년에 이제 분양권 한 개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 시점이 과연 투자금이 얼마나 더 들까? 그럼 내가 이 투자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전세로 세팅했을 때랑 월세로 세팅했을 때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됐을 때 과연 전세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가 또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내 돈으로 메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정 안 되면은, 돈이 안 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도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어서 사자마자 5천만 원이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사자마자 떨어져서 약간 멘붕이 왔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부동산이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 코로나도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이제 일상생활이 돼버리니까 그 시장대로 잘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처음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고,
제가 12월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상가를 올 중순인가 초에 계약을 하고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진짜로 이게 진짜 직원분들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부동산 시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세 파악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흘러가는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공부처럼 해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건 뭐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시세 파악하실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부동산들, 그 부동산들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들어가서 지금 살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의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살고 싶은 아파트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월세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월세는 오히려 더 올랐더라고요. 요새 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이제 월세 수요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월세가 거의 1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매매가 떨어지는데 이 월세가 언제쯤 내려갈까? 그리고 이제 제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건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찾기도 합니다. 이걸 막 공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시세 보면서 혼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물론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반등을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런 반등하는 시점이 왔는데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그 시점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어쨌든 부동산은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꾸준히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유튜브를 제가 잘 못 올리니까 유튜브를 그래도 한 달에,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또 못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랑 조금 공감을 나누면서 유익한 영상을 주는 또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 영상이 막 엄청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항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2023년도에도 제가 유익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 잘 되시길 바라고, 2022년도 너무 수고하셨고 2023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